달마는 한동안 유문이 말한 내용을 곱씹으며 수십 년 전 송과의 행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려보았다. 고령화 사회에 저출산이 겹치면서 생산성은 급격히 줄고 복지 수요는 되레 늘어 장기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경기 침체가 인류의 멸망을 앞당긴 단초가 됐다는 것이 유문의 주장이었다. 과연 그의 말대로 고령화 사회를 잘 극복하고 남아도는 경제력을 과하게 투자하여 이웃 행성을 초록별로 개발하였다면 지금의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대저 세상사에 확정적인 것은 없겠지만 좀 더 인류의 숨통이 열리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했다. 달마는 이제 자신이 정착할 곳을 찾아야 했다. 유문도 떠난 마당에 이렇게 한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위쪽의 산계라고 했지? 달마는 고개를 들어 하늘 위를 바라봤다. 오색빛들이 뒤엉켜 온갖 색채의 문양들로 천공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 나선형으로 유유히 회전하는 기운들이 있었고 중심부엔 오로라로 감싸놓은 듯한 매혹적인 구멍들도 보였다. 저곳이 통로라는 건가? 좀 으스스해 보이는데. 달마는 조심스럽게 왼발을 들어 앞쪽으로 옮겼다. 일단 걸어보려 한 것이다. 그런데 몸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것처럼 헛발을 내딛고는 균형을 잃어 기우뚱하는 것이다. 뭐라? 몸이 왜 이러지? 달마는 다시 오른발을 들어 앞쪽으로 조심스레 옮겼다. 그런데 이번에도 발바닥이 정확하게 땅에 가서 닿지가 않아 몸이 휘청거린다. 달마가 이상하여 발 아래를 살피자 발바닥이 땅에서 10cm 정도 떠 있는 것이었다. 아, 이곳 저승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나 보군. 근데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동하지? 달마는 균형을 잡으며 허리를 숙여 땅을 살폈다. 모래와 흙이 반반씩 섞여 있는 사이로 투박한 돌과 자갈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이것들은 생전에 보던 것에 비하면 물을 탄 듯 멀겠는데 밀도가 적어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무게도 별로 안 나갈 듯 했다. 달마는 호기심에 돌멩이를 하나 주워들었다. 그런데 손으로 집어드는 순간 그 돌멩이가 허물을 벗듯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이다. 자신의 손에 들린 돌멩이는 마치 실타래 같은 것으로 돌돌 말아놓은 느낌이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은 생전에 보던 그런 투박한 것이었다. 이게 왜 둘로 나누어지지? 지금 내 손에 있는 건 돌멩이를 에워싸고 있는 일종의 기운 같은 건가? 달마는 불현듯 동굴 속에서 제사를 드리던 장면이 떠올랐다. 당시 할아버지는 부모님의 영혼이 실제로 제상의 음식을 흠향한다고 말했었다. 달마는 뒷등으로 흘렸지만 지금 돌이 둘로 분리되는 것을 보면서 음식 또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렇다면 이것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달마는 손에 든 돌멩이를 입에다 가져다 댔다. 그런데 역시나 입속에 혀에 닿는 순간 맛이 없다는 정보가 뇌리에 신호를 보낸다. 에이, 뭔 맛이 이래. 퇴퇴. 달마는 혀를 입술에 튕기면서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아무렇게나 주변에 내던졌다. 그러자 순식간에 원래 있던 돌에 자석처럼 철썩 달라붙는 것이다.
잿간 놈들이 무슨 이산 가족이라도 되느냥 찰떡처럼 부산을 떨어대기는. 달마는 입술을 몇 번 더 튀기고는 허리를 바짝 펴서 먼 하늘을 응시했다. 쪽빛을 풀어놓은 듯한 푸른 천공에 불타는 구름들이 어지러이 걸쳐져 있다. 마치 어디선가 거대한 용이 나타나 포효하며 불을 뿜어댈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늪에 빠진 것처럼 발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용이 나타나는 순간 그 등에 올라타 목덜미를 감아주고 천하를 누비며 빛의 향연을 옹골차게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방금 전 유문이라는 학선은 공중을 새처럼 헐헐 잘도 날아다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라고 못할 소냐. 달마는 무릎을 살며시 굽혔다. 그리곤 숨을 목까지 차오르도록 들이마시고는 무릎을 세차게 펴면서 점프를 시도했다. 그런데 떠오르기는커녕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닌가. 중력에 반발하는 힘으로 위로 솟아야 하는데 밀고 당기는 힘 자체가 없으니 허탕이 되고 만 것이다. 이거 뭐야? 생전보다 더 점프가 안 되잖아. 걷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달마는 실망이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죽게 되면 이동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야 할 텐데 이건 되레 그 반대이지 않은가. 혹시 자신이 신선이 아니라 영역이 가장 낮다는 삼천의 귀신이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마저 엄습하는 것이다. 달마가 이동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할 때 방금 전 죽은 것으로 보이는 동물령 하나가 바위 틈에서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구론이라는 사막에 사는 들쥐인데 잠시 주변을 살피고는 빠른 속도로 땅을 기어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쩌다 점프를 할 때면 수십 미터는 좋게 튀어 올랐다. 달마는 자신보다 능숙하게 움직이는 구론의 영혼을 보면서 더욱 자괴감에 빠졌다. 이쯤 되면 자신이 한낱 미물만도 못하다는 것이 되고 만다. 바로 이때 달마의 자괴감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몇 마리 새들이 머리 위를 쏜살같이 지나간다. 형상이 번져 보이는 것이 역시 새의 영혼들이었다. 그런데 어찌나 하늘을 잘 날던지 고개를 하듯 자유자재로 포물선을 그리며 유영을 하더니 이유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큰일이군. 어떡하든 움직이지 않으면 망신살이 뻗치겠어. 달마는 어느새 등줄기가 축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를 바짝 긴장케 했고 그것을 씻어주기라도 하듯 몸 자체에서 등줄기로 진땀을 배출하였다. 이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끈적하고 짭짤한 물과는 달리 부드럽고 담백한 일종의 숙이었다. 달마가 진땀을 닦으려고 팔을 등 뒤로 비트는 때에 언덕 너머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뻗쳐올랐다. 그러더니 용수철처럼 헐레벌떡 튀어오르는 신이 시선에 잡혔다. 행색을 찬찬히 뜯어보니 조금 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유문이라는 학선이었다.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정신없이 몸을 털어대고 있었다. 얼핏 보면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무술을 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불규칙하게 이리저리 뒤흔드는 모양새를 보니 역시 발광을 한다고 보는 편이 맞을 듯했다. 그러고 보니 손에 들고 있던 창도 어디다 팽개쳤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달마가 궁금증이 생겨 유문에게 시선을 더 집중하자 갑자기 그의 모습이 확대되는 것이다. 마치 카메라에 줌을 당긴 것처럼. 그런데 화면만 커진 것이 아니라 유문의 목소리도 덩달아 또렷이 들려온다.
아이쿠, 이놈의 귀신들. 빨리 내 몸에서 떨어지지 못해. 유문이 괴성을 질러대면서 허리와 다리를 마구 흔들어댄다. 자세히 보니 인간 형상을 한 거무칙칙한 것 몇 개가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유문이 더욱 세차게 몸을 털면서 손으로 내리치자 드디어 한 명, 두 명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놈은 필사적으로 매달려 떨어지지를 않는다. 끔찍하게도 유문의 등허리 부분에 찰싹 붙어서는 몸속으로 반쯤 파고 들어가 있었다. 이때 유문의 눈동자가 달마의 눈 속으로 들어와 번쩍였다. 그러자 유문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마가 있는 쪽으로 쏜살같이 날아오는 것이다. 마침 잘 되었네. 이놈 좀 잡아 뽑게나. 유문은 오자마자 허리를 돌려 달마에게 불쑥 내밀었다. 그곳에는 어떤 귀신이 유문의 몸속으로 반쯤 파고 들어가 엉덩이와 다리만 밖으로 비쭉 나와 있었다. 그 꼴이 얼마나 우스웠던지 달마는 웃음이 빵 터지고 말았다. 이과, 지금 이 광경이 웃겨. 빨리 잡아 뽑으라니까. 유문이 다급했던지 목소리를 높였다. 달마가 조심스럽게 귀신의 엉덩이를 잡았다. 촉감이 탁하고 끈적끈적한 것이 마치 징그러운 파충류를 만지는 듯했다. 달마는 눈을 질끈 감고 힘을 주어 잡아 끌었다. 그런데 귀신이 얼마나 단단히 박혔던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과, 뭔 힘이 그렇게 없어. 안 되겠어. 비상수단을 쓰는 수밖에. 유무는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서 달마에게 건넸다. 달마가 손에 받아 펼쳐보니 조그만 칼이 아닌가. 이 칼로 뭘 하라고요? 뭘 하긴. 이놈을 사정없이 쿡쿡 찔러야지. 예? 달마는 칼로 귀신을 찌를 생각을 하니 끔찍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달마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문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그쳤다. 이 친구, 생전에 생각을 하고 있나 보군. 그 칼로 찌른다고 한 번 죽은 귀신이 또 죽겠어? 그냥 자극을 줄 뿐이니 걱정 말고 푹푹 찌르게. 아, 이미 죽은 상태죠? 달마는 칼을 단단히 부여잡고 귀신의 엉덩이를 살짝 찔렀다. 아무리 귀신이라 하지만 칼을 휘두른다는 것이 영 기분이 내키지 않았다. 지금 그게 찌르는 건가? 칼날이 안 보일 정도로 깊게 하라고. 유문의 호통이 다시 터져나왔다. 귀신의 몸이 점점 유문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상황의 다급함을 눈치챈 달마는 눈을 질끈 감고 칼을 내리꽂았다. 달마가 잠시 후 눈을 뜨고 보니 귀신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아파하는 것이었다. 용기를 얻은 달마가 다시 한번 내리꽂자 귀신은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몸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달마가 다시 칼을 꽂으려는데 어느새 귀신이 몸을 완전히 빼고는 달마의 면상에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 아닌가. 표백된 희멀건 얼굴에 동공이 보이지 않는 으스름한 눈빛. 물속에서 풀어헤친 것 같은 머리카락을 뒤집어 쓰고 연신 비기를 풍겨대고 있는 처녀 귀신이었다. 달마는 얼마나 놀랐던지 뒤로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손에 들었던 칼을 놓쳐버렸다. 처녀 귀신은 달마를 보자 자기의 맘에 쏙 들었던지 순식간에 그의 몸을 끌어안고 가슴속으로 머리를 밀어넣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달마의 몸에는 구멍이라고는 없었던지 머리카락 한 올도 꽂히지 않는 것이다. 이때 달마의 몸에서 서서히 밝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그 빛을 쬐인 귀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마로부터 몸을 떼어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이와 동시에 유문이 발이 사정없이 처녀 귀신의 엉덩이에 가 닿았다. 퍽하는 둔탁한 음향과 함께 처녀 귀신은 순식간에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더니 긴 포물선을 그리며 언덕 쪽으로 날아갔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유문의 긴 한숨이 이어졌다. 어쩌다 저런 귀신이 몸에 붙은 거죠? 달마도 안도의 한숨을 뱉으며 엉덩이를 일으켰다. 저 언덕 너머에 인간들의 지하세계가 건설되어 있는데 글쎄 그 속에 들어가서 실태 조사를 하다가 이렇게 됐지 뭔가. 휴, 아, 이 주변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규모도 제법 크지.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재력가들이 건설한 곳이니 말일세. 제가 살던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네요. 그런데 학선님은 신선인데 어떻게 귀신이 달라붙을 수 있죠? 달마의 대수롭지 않은 질문에 유문은 움찔했다. 그리곤 변명이랍시고 둘러대기를 귀신들이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빛으로 둘러싸인 나를 보자 환장을 하고 달려들었지 뭔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는지 말이야. 그 가운데 처녀 귀신은 특히나 내가 마음에 들었던지 엄청 집요하게 파고들더라고. 허허. 하며 말을 마친 유문은 잘생긴 얼굴 탓에 이런 곤욕을 치렀다는 걸 알아달라는 건지 자신의 얼굴을 연신 더듬는 것이다. 그러면서 달마의 표정에 아직도 의욕이 남아있는 걸 보고는 어쩌근지 실족한 낯빛을 살짝 띄면서 말을 잇는다. 자넨 영역이 나보다 좀 높은가 보이. 5.5천은 좋게 넘겠어. 영역이요? 그래, 영역.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는가. 죽은 뒤의 세계는 영역에 따라 사는 곳이 신계와 선계, 그리고 천계로 구분된다고. 영역 3에서 4천은 신계, 5에서 6천은 선계, 7천 이상은 천계에 산다고 말일세. 아, 생각이 납니다. 그럼 학선님은 영역에? 나는 영역이 딱 5천이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빈틈이 여기저기 있지. 하지만 자네는 좀 전에 처녀 귀신이 자네 몸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걸 보면 적어도 5.5천은 넘을 듯 싶네. 아, 그런 걸로도 영역을 측정하나 보네요. 늘 정확한 것은 아냐. 무술을 닦는 신선들은 자체 영역보다 몸이 더 단단하거든. 유문은 뜻하지 않은 일로 자신의 영역이 들통나버리자 잔뜩 풀이 죽은 기색이었다. 용이라도 되는 양 잔뜩 폼을 잡다가 허물이 벗겨지는 바람에 이무기인 게 탄로난 상황이랄까. 그래도 끝까지 잡아떼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유문의 태도에 달마는 오히려 존경심마저 들었다. 근데 자네는 왜 아직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나? 휴, 달마가 자신의 처지를 한숨으로 대신 말하자 유문은 잠시 뭔가 생각을 하더니 이내 껄껄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부하 아니. 이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구먼. 허허. 유문은 꺾인 기세를 만회할 것을 찾았는지 다시 안색이 펴졌다. 예. 중력이 느껴지지 않으니 걷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펄쩍 뛰어 오르지도 못하니, 달마는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양 5만 가지 인상을 다 썼다. 자신이 유문에게 보답할 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은 귀신들이나 하는 것이지 자네 같은 신선이 웬 중력 타령인가. 유문의 목소리엔 힘이 실렸다. 영역 3천의 귀신들은 생전의 습성이 남아있기에 물질계의 중력과 공명을 이룬다네. 죽어서도 물질계의 중력이 느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쉽게 저승에 적응을 할 수 있다네.
하지만 자네는 신선이 아닌가. 신선. 유무는 정색을 하며 달마가 신선의 신분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그렇다면 밀고 당기는 힘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동하죠? 그건 말이야.